여러분, 왜 맛집이 인플루언서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 인플루언서 주제가 맛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다고요? 그러면 인플루언서 키워드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인플루언서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각각 인플루언서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 이런 주제가 있구나. 나는 어떤 주제를 노려야겠구나. 이 주제는 어떤 키워드를 쓰면 이게 동물 펫 인플루언서 주제에 해당하겠구나. 이 주제들을 쓴다면 이 키워드를 쓴다면 그러면 푸드 인플루언서에 합격이 되겠구나. 미리 써 놓아야지.' 이렇게 인플루언서 준비를 미리 키워드를 보고 준비하셔라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플루언서 주제에서는 맛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맛집, 카페, 음식점 리뷰를 쓰시는 분들한테 정말 꼭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맛집 리뷰는 방문자 올리기 어려워요. 글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맛집은요,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방어, 생활비 방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활비 방어 경제적으로 조금 아끼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블로그 제대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한 달에 맛집 비율이 정말 10% 20% 넘기지 않기를 권유를 드려요. 일주일로 치자면 일주일에 한 번 쓸까 말까 이 정도로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이 대다수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광고적인 어떤 돈적인 요소가 다 숨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맛집, 카페, 음식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숫자 비율적으로만 보더라도 맛집이 정말 많이 뽑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지역 맛집 같은 경우에는 뽑고 또 뽑고 또 뽑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주 맛집을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 제주 맛집을 검색을 해 봤을 때 자, 날짜를 잘 보세요. 5일 전, 그리고 얼마 전 4 월, 1주 전, 1주 전, 6일 전, 4 월. 여러분들이 여기 상위 노출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맛집이라는 게 여러분, 자, 이렇게 정말 수많은 맛집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베이커리나 카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진이나 제목에서 특장점이 별로 없는 주제가 바로 맛집과 카페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 장난감을 산다고 할 때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냥 화장품을 살 때도 사실은 그거를 뭐 올리브영에서 샀는지 마켓컬리에서 샀는지 각자 자기만의 내돈내산 어떤 장소, 뭐 나만의 정보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짜장면집, 카페, 소금빵 맛집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홍보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베스트 보이는 건요. 이게 맛집 쪽에서만 사실 로직이 어느 때부터 이렇게 베스트 리스트를 모으면 이게 여행이랑 맛집 쪽에서 적용된 로직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너무 쓰다 보니까 협찬이 너무 많은 주제가 사실 맛집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플루언서가 생기면 안 돼요. 난리 나요. 지금도 이미 난리 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인플루언서로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맛집을 조금 쓰시는 분들이라면 여행 인플루언서 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맛집 비율이 내가 한 달치 평일만 글을 썼을 때 보통 4주 총 20 일이 될 건데요. 20개 총 글 중에서 맛집 리뷰가요, 5개 넘어가면 안 되셔요. 그러면 방문자도 가져가실 수가 없고 상위 노출도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짜장면 주제라고 했을 때 다 짜장면 사진으로 놓으시겠죠? 돈으로 뿌려 가지고 체험단을 너무 많이 돌리기 때문에 내돈내산 쓰시는 분들이 상위 노출이 어렵고 그다음에 나만의 특장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 제가 그중에서 최근에 놀면 뭐하니에서 주말에 국수집, 떡볶이집이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그래서 딱 검색하자마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2주 전, 5일 전, 2주 전 다 최근 글이에요. 블로그 더보기 한번 봐 볼게요. 쭉쭉쭉 계속 내려도 최근 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2주 전, 2주 전. 요 중간에 2023 년도 작년 글이 있는 건 이분이 이렇게 인플루언서고 지수가 되게 좋으신 거예요. 하지만 더 내려보셨을 때 어때요? 여전히 최근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놀면 뭐하니 국수집, 카페, 맛집 찾으실 때 얼마나 마우스를 스크롤하세요? 안타깝게도 맛집과 카페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체험단이 워낙에 많이 붐비는 주제다 보니까 그런 글이 워낙에 많아서 여러분들도 사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 또한 이렇게 검색했을 때 상위에 몇 분 말고는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가 보지 않아요. 체험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검색을 한다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다 비슷비슷한 글이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제목 가장 첫 번째 상단에 있는 걸로 하나 둘 세 개 한 3개 정도 많아봤자 한 5위 정도까지 밖에 안 볼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맛집은 이렇게 상위 노출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특장점 있는 어떤 세부적인 키워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 중 하나고 워낙에 홍보와 돈을 많이 쓰는 주제 중에 하나. 영양제 쪽도 이게 사실 홍보를 되게 많이 돌려요. 그래서 그쪽도 사실은 상업적인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서 어려운데 맛집 쪽에서는 이렇게 블로거분들이 사실은 어떤 강의에서는 "체험단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강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맛집이 진짜 쉽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걸로 내가 사실 맛집의 혜택, 이 서비스, 식사권을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해 버리시는 거죠. 사실 자기가 원고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맛집 한 10 곳, 20곳 갔다 오시면은 뭐 30만 원, 50만 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자가 적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맛집 한번 이렇게 상위 노출을 시키면 알아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조율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맛집 리뷰로 가득가득 채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방문자가 낮으니까 어떤 다른 노력보다 계속 여기에 반복적으로 심취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다른 거 해 봤는데 떨어졌어. 나 리뷰 떨어져. 그냥 맛집 써야겠다.' 왜 계속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과감하게 맛집 리뷰를 잠깐 쉬신 다음에 방문자를 300 정도는 조금 이상 300 에서 500 정도는 늘리신 다음에 사실 맛집 리뷰를 조금씩 이렇게 추가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맛집 리뷰는요 인플루언서 주제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획하고 인플루언서로 혹시 준비하실 때 정말 과감히 내려놓는 전략이 조금 필요해요. 그다음에 글을 쓸 때에는 여러분들이 체험단으로 받는 건 정말 그냥 생활비 방어밖에 안 되실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똑같이 체험단을 이렇게 고를 때에도 우리 동네인데 내가 그 가치가 되게 커. 그러니까 서비스 가치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왁싱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10만 원권이야. 그럼 되게 크잖아요, 초보자한테는. 그러면 생활비 방어를 정말 제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가 너무 나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거나 신규 업체거나 그러면 상위 노출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은요. 지금 새로운 시즌 행사. 어 너무 요즘에 핫한 무슨 밤양갱 케이크가 나왔어. 또는 요즘에 캐릭터 피규어 케이크가 유명해. 이거는 사실 유명한 지 좀 오래됐지만 예를 들자면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뭐 놀면 뭐하니에서 나와 가지고 뭐 여기서 되게 핫해져서 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거 아니고서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1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아니면은 내가 뭐 2만 원짜리 뭐 커피 2잔 이런 거는요 여러분 잠시 쉬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수준을 높이고 글을 양질로 만든다는 거 결국 방문자를 높여야 고가의 식사권을 주는데도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원고료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인데요. 딱 방문자를 어느 정도 올렸음에도 과감하게 체험단을 뚝 끊고 내돈내산 요즘에 핫한 글감이 무엇인지 방문자 올리는 글이 어떤 것인지만 고민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블로그가 방문자가 쓱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방문자가 뚝 떨어졌길래 집중해서 키워드를 공략해서 내돈내산 키워드들을 열심히 제가 블로그 통계 뭐 트렌드 다 찾아가면서 썼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4,500 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작전을 쓰셔서 이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염두를 해 두시고 맛집에 대한 비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